설명이 어때? 앞에 그거 좀 어려운 거 같아. 심장 부분 어떤 거? 그치, 모르는 거좀 그런 거는 형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치, 그치. 오케이. 좋아요. 근데 오늘 할 부분은 뭐 심장보다는 막 어렵진 않아서 그 부분 여기 30페이지 심장보다는 안 어려운 부분 많이 부탁하고 그 부분 호흡 부분 끝내고 예설 쪽도 약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호흡 좀 해보고 일단 앞에서 배운 게 이제 심장이니까는 순환기였었고 뒤에 이제 호흡기 같은 경우는 폐랑 숨 쉬는 거 관련돼서 얘기할 거니까는 그냥 춥진 않지? 그치? 호흡기부터 봤을 때 말 그대로 숨 쉬는 거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 민기의 4단원 배웠죠. 4단원 그 앞에 1학기 거에서 4단원 배웠지. 식문 배우긴 했지. 배우고 소율 안 배웠지. 일단 여기부터 봤을 때 호흡기라고 하는 건 이제 숨 쉬는 거 관련해서 숨을 쉬면은 이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뭐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런 것들 호흡 기관을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환기 하면은 잠깐 복습하고 하면은 민기야 읽고 있어. 순환기 같은 경우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순환기는 에버랜드 가서 다 까먹었어. 순환기는 서열밖에 없다. 그럼 뭐지? 그치 심장이랑 또 뭐가 있지? 심장이랑 하나 더 있었잖아. 진짜 심장이랑 연결된 거 뭐였어? 이게 모른 척하지 말고 심장이랑 연결된 거 뭐였어? 심장이랑 혈관이지 혈관? 혈관 말 그대로 순환시켜주는 거니까 순환기에 심장 혈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호흡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숨 쉬는 거니까 숨 쉬는 거니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코로 숨 쉬는 거잖아. 근데 코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기관 그 다음 기관지 폐 이런 것들이 호흡기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그 다음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먹고 산소는 먹는 건데 산소는 들이마시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내보내주는 거지. 기본적으로 산소를 먹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는 식물이랑 똑같이 식물 같은 경우에도 식물이랑 반대지 식물이랑 반대. 참고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4단원에서 보면은 CO2는 먹고 O2를 내뱉는 거거든요. 약간 다르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산소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들숨, 날숨부터 먼저 봐봤을 때 들숨은 이제 들이쉬는 숨인 거고 날숨은 내쉬는 숨인 거라서 날숨에는 들숨보다 산소는 적게 들어있고 이산화탄소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공기는 몸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동안에서 몸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숨에 들숨이랑 날숨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산소를 필요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산소는 필요한데 이산화탄소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는 들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시는 형태인 거니까 들숨에는 O2가 많다, 그러니까 산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주면 되고 날숨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CO2가 많다. 근데 약간 뭐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산소만 우리가 들이마시는 건 아니잖아. 산소만 들이마시는 건 아니고 뭐 이산화탄소도 들이마시긴 하겠지만은 근데 산소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날숨 같은 경우는 물론 O2도 내보내긴 하겠지만은 CO2를 거의 대부분 내보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근데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랑은 다른 거잖아.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랑 다른 건데 뭐
공기는 뭐지? 공기가 뭐야? 공기 노래하는 거 아니지? 공기 농도. 공기가 산소는 아니잖아, 그렇지? 공기가 뭐 있는지 알아? 소리가 뭐 있는지 알아? 공기 같은 경우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도 있지. 있는데 보통은 질소가 제일 많아. 질소 알지? 질소? 얘가 한 78% 정도 있다라고 하고 얘가 한 21% 정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참고로 공기랑 산소랑 다른 거니까 뭐 가끔가다 공기랑 산소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공기랑 산소는 다른 거니까 공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산소인 건데 일부분만 산소인 거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다 떠나서 산소 같은 경우는 들숨에 더 많은 거고 날숨보다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거니까 날숨이 많다 이렇게 맞추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CO2는 내뱉는 거니까는 들숨에는 산소가 많고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 호흡기의 구조, 이 그림으로 같이 봐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코랑 기관지, 폐 이렇게 있는데 잘 봤을 때 코를 통해서 나와 있는 우리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관이 이렇게 약간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어.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 있는 부분을 기관지라고 한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폐는 어떤 건지 알 테니까 이런 쪽으로 폐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호흡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폐를 감싸고 있는 게 갈비뼈잖아. 갈비뼈 안쪽에 이제 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안쪽에 그 다음에 이 갈비뼈, 그러니까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 바로 밑에 있는 거를 가로막이라고 해요. 가로막. 여기 막구조인 건데 가로막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넣으면 밑에다가 얘만 써볼까? 횡격막이라고 써볼까? 횡격막. 그래서 가로막이랑 똑같은 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 횡격막 이런 거 들어봤죠? 안 들었어? 아, 맞다. 민기야, 횡격막 안 들었어? 생각 들었고. 가로막이랑 횡격막 들었어. 그 실제로 싫어하는데 선생님 제가 예전에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태어나서 100일 만에 선생님이 예전에 뭐가 있었는데 민기는 지금 몇 살이지? 15살이지. 아직 군대 가려고 그랬잖아. 그치? 선생님이 이게 있어. 이거는 이게 있어. 이게 선생님 태어난 지 100일 됐어요. 돌 됐었을 때 갑자기 그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선생님이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가 큰 병원 가보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막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돼. 살 확률이 막 50% 맞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진짜 싫어요. 그랬는데 수술을 했더니 나았어. 다행히 괜찮은데 선생님 아직도 그때 아기 때는 이게 몸이 작잖아. 몸이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른이 되면 여기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아기 때는 흉터가 이만큼 있어도 어른 되면 커지는 거니까 흉터가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 선생님도 예전에는 조금만 했으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아직도 너희한테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배에 엄청 큰 흉터가 있거든. 그 약간 칼자국처럼 수술장 그때 했던 거. 근데 얘가 뭐냐면은 이게 횡격막이 탈장됐다라고 하는 거는 장이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거야. 장이 탈출했다 이런 의미인 건데 원래는 이게 이 가로막,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위인 거야. 근데 이 내장이 바깥쪽으로 나온 거지. 그 막을 뚫고서. 그래서 그랬었어. 그때 예전에 100일. 그래서 횡격막을 잘 알죠. 횡격막. 그래서 선생님 이래서 이것 때문에 군대도 안 가. 군대도 안 가. 그래서 사실 죽을 뻔하긴 했지만 되게 좋은 거지. 되게 좋은 거. 그래서 횡격막이라고 하는 거, 장을 감싸고 있는 건데 폐 밑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선생님만 있었겠구나. 그런 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면 되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는 가로막이 횡성막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패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모양 자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얘를 확대해서 본 그림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거거든. 얘를 패를 확대해서 봤을 때가 오른쪽처럼 생긴 건데, 잘 봐보면은 페포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 페포. 패라고 하는 거는 이 페포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패라고 하는 게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건데, 페포라고 하는 게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페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 이거 알면 대박인데 모세혈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는지 기억날까? 제가 모세혈관 하면 딱 뭐라고 선생님 기출 쳐놨으면 기억날까? 민기가 기억나? 서로 기억나? 기억 안 나나? 모세혈관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물질 교환이 제일 중요해요. 물질 교환. 모세혈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 그 단면적이 넓어서 뭐 속도가 느리다 뭐 이런 것도 했지만, 모세혈관 하면 일단 기본이 물질 교환이에요. 물질 교환. 왜냐면 우리 몸에 쭉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되게 얇아가지고 세포랑 되게 그 교환하기가 되게 쉽다라고 얘기했었거든. 모세혈관 물질 교환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페포 쪽으로 이제 O2가 들어오잖아. 산소는 들어오고 CO2는 나갈 거야 나중에. 그럼 산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페포를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거 지금 그림으로 보이지?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O2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O2가 모세혈관 쪽으로 가고, 대신에 모세혈관에 있던 CO2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나간다는 거지. 모세혈관이 물질 교환을 대부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다음 페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상하게 뭐 약간 축구공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포도송 약간 그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생긴 거냐면, 만약에 페포가 이렇게 생긴 거랑 그냥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둘 중에 표면적이 누가 더 넓은 거지?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표면적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오른쪽이 큰 거잖아. 얘가 표면적이 큰 거잖아. 근데 표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면적이 더 넓다는 소리인 거니까 얘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표면적이 더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모세혈관으로 페포에서 산소가 들어왔을 때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는 산소에 해당하고,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가는 거는 이산화탄소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산소를 우리 몸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CO2는 내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페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는 산소고,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가는 거는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 밑에다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모세혈관 페포랑 이 그림이 없어서 모세혈관 이렇게 그리고, 다시 페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거는 산소, 모세혈관에서 페포 쪽으로 가는 거는 CO2다 생각해주면 돼.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오른쪽도 한번 해보면은 BTB용에 들어봤어? BTB용에 들어봤나? 처음 보나? 처음 봐. 아, 그걸 안 봤어. 민기도 봤잖아. 4단원에 나오잖아. 진짜 봤어? 그치, 기억나지? 오케이. 좋아. BTB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억하면 되냐면 지시약인 건데, 그러니까 CO2가 얼마나 있냐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BTB용액은 CO2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BTB용액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잘 몰랐으면은 이런 애들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지시약 잘 몰랐으면 적어놔봐. BTB용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바꿔. 노란색으로 파란색. 근데 이게 원래는 아직 중학생이라 아직 안 배웠지만은 원래는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하는 pH가 있거든. 그래서 산성에서는 원래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건데 얘는 몰라도 되고 우리는 뭘로 기억하면 되냐면 CO2가 노란색으로 갈수록 많아. 한자 쓰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는 CO2가 많다. 여기로 갈수록 적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CO2가 많게 되면은 노란색을 띠는 거고 CO2가 적게 되면은 파란색을 띠는 거죠. CO2가 적으면은 파란색, CO2가 많으면은 노란색.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봐봤을 때 지금 이 실험에서 봤을 때 공기 펌프랑 날숨을 불어넣는 두 개의 실험을 지금 진행한 건데 근데 공기 펌프랑 날숨을 불어넣었을 때 결과를 봤더니 나에서 BT 비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했대. 그럼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날숨을 불어넣었을 때 CO2가 더 많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CO2가 많으면 노란색인 거니까는. 그러니까 날숨에서 CO2가 많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날숨에 CO2가 많다. 근데 공기 펌프를 넣어줬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지금 들숨의 효과랑 똑같다는 거야. 들숨. 말 그대로 공기 펌프를 그냥 넣어준 거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일 거잖아. 공기 펌프라고 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결과로 들숨보다 날숨에 CO2가 더 많다. 그 색깔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왜냐면 CO2가 많게 되면은 BT 비용이 노란색을 띄는 거니까는 차이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실험 하나 정도 어떤 건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호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폐로 가는 건데 그 폐 속에 있는 폐포 쪽으로 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표면적으로 넓히는 구조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구조랑 기능 봤을 때 코부터 먼저 봤을 때 코 같은 경우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코 속 같은 경우에는 가는 털이랑 끈끈한 액체로 덮여있기 때문에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낸다. 그래서 얘가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인스타 선생님 진짜 봤었는데 인스타 릴스를 봤더니 외국인데 미용실에서 어떤 남자가 약간 되게 절망하는 표정을 보는 거야. 왜냐면 코에 뭐 넣고 있어. 근데 갑자기 확 뽑으면 이 안에 털 다 뽑히는 거 알아? 봤어? 봤어? 그 사람이 봤구나. 그래. 민이 안 봤구나. 그래. 다 뽑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야 원래. 원래 그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코 속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털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코 속을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먼지라든가 이렇게 세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아. 이 공기 중에도 지금도 무조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걸러주는 게 이런 털의 역할인 거거든. 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다 뽑고 나면은 세균이 그냥 안쪽으로 쭉 들어가겠지? 폐 속으로.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 사실. 그래서 원래 안 하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물론 깔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막 숨이 더 잘 쉬어진다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정도 알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이랑 기관지를 이제 한꺼번에 봤을 때 기관의 안쪽 벽에는 선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등을 걸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코 속으로 쭉 들어가서 기도라고 했지 기도 쪽을 쭉 봐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털들이 있어 안쪽에 우리 목 안쪽에도 그 기관에 자그마한 털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선모라고 해요 선모 기관 안쪽에 있는 작은 털들을 선모라고 하는 건데 또 여기에도 먼지라든가 세균이 한 번 더 붙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붙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먹게 되면은 보통 가래라고 하죠 가래 그런 것들이 여기 쭉 모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걔를 가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모에 걸리기 때문에 생긴다고 나중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관지로 갈라져서 각각 좌우의 폐랑 왜냐면 폐가 두 개인 거니까는 폐가 두 개인가?
폐가 두 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그 다음에 기관지 같은 경우는 그 나뭇가지 모양으로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폐포랑 연결된다. 이 정도로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가 조금 중요한 건데 폐 같은 경우는 가슴 속에 이제 좌우 한 개씩 있는 거고 갈비뼈랑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이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투비용의 그다 흉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 인치 쪽을 잘 못하겠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니까. 그 옷이 선생님 그 갈비뼈 그려진 옷이 있는데 그걸 이게 갈비뼈고 여기 밑에 있는 게 횡격막 또는 가로막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공간, 이 안쪽에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흉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흉곽. 안쪽에 있는 공간을 흉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봤을 때 가슴 흉자에다가 공간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흉곽이라고 하는 게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나와있지? 뭐 폐라든가 심장 이런 기관들이 있는 거라서 흉곽에 폐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폐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일단 근육이 없어. 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는 거야. 심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을 하지. 왜냐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있는 거거든. 근데 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가 없어서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냐면 갈비뼈랑 횡격막,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변한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죠. 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갈비뼈랑 가로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바로 뒤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표면적인 궤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 폐 같은 경우는 폐포로 구성된다고 했었고 작은 구기 주머니 아까 얘기했었고 또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모세혈관도 되게 얇은 거잖아. 근데 물질 교환이 잘 될 수 있게. 근데 폐포 같은 경우도 기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얇은 거야. 얘가 폐포라고 했을 때 되게 얇은 거야. 그럼 여기에 모세혈관이 있다고 하면 산소가 지나다니려면은 여기 벽이 되게 두꺼우면 통과를 못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얇게 해서 보트는 이렇게 나오고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잘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폐포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기 다 했던 거지.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산소랑 이산화탄소 교환되는 건데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다시 봤을 때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가는 건 산소, CO2는 모세혈관 쪽에서 폐포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 방향이 중요한 거고. 가로막은 뭐 아까 얘기했던 횡격막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 그리고 가로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갈비뼈는 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로막이랑 갈비뼈가 위아래로 움직여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뒤에서 바로 할 거라서 바로 뒤에서 보는데 보이냐? 이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은 잠깐 뒤에 넘어가서 쉬우니까는 3번이랑 4번만 해볼까? 3번이랑 4번만 해볼까? 3번이랑 4번. 학교 시험 범위가 그러면 뒤에 4강도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 계약이 언제지 계약이? 16일. 만약에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바로 말을 해주면은 서영이만 따로 뭐 영상을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테니까.
민기는 계약이 언제지? 8월 16일 16일? 16일은 다 다음 주인가? 그렇지. 나중에 올라온 거지. G는 뭘까? 됐어. G는 바로 뭐? 오케이. 잘하는 거. 오케이. 앞에 신장보다 내용이 훨씬 쉬우니까는. 다 맞춰보면 돼. 다 맞춰보면은 될 것 같아. 잘할 거니까는 넘어가고 이쪽에 호흡운동 원리 좀 봤을 때 그럼 뭐 이쪽이 조금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천천히 보면 안 헷갈리니까는 호흡운동의 원리 아까 얘기했던 건데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폐 같은 경우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기관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랑 가로막 보통 얘를 빈칸으로 많이 주고 갈비뼈랑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호흡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아까 앞에 거기에 있었던 거 얘는 두 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하나씩 봤을 때 기본적으로 들숨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떻게 있었냐면 얘가 갈비뼈라고 하는 내가 가로막았는데 갈비뼈랑 가로막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냐? 네. 갈비뼈랑 가로막 사이의 공간 뭐라고 한다 했어? 뭐라고 한다 했어? 서울이 뭐라고 한다 했지? 그렇지 흉강 여기를 흉강이라고 하는 거야 흉강 이름 알아야 돼 여기를 흉강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야 돼 다시 갈비뼈는 올라가고 지금 들숨이야 들숨이 숨을 마시는 거야 숨을 들이쉬는 거야 들숨을 시에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간다 그럼 흉곽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흉곽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 커져 작아져? 커지는 거죠 왜냐면 위에 있던 거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건데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게 되면 이 사이의 공간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흉곽의 부피가 커져 다음은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 흉곽 부피는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당연하게 커지는 거고 근데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는데 그게 있는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1번 봤을 때 부피와 압력의 관계라고 해서 보일 법칙 이거 조금 어려운데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지? 보일 법칙 안 배웠지? 근데 우리는 잘할 거니까는 배워보죠 또 알아야 돼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때 원래는 배우는 건데 아니다 중3 때 배우는 건데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압력이랑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압력이랑 부피 압력과 부피가 비례한다. 여기다가 적을까? 그 보일 법칙 밑에다가 여기는 그냥 글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압력과 부피가 비례한다. 미안해.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그럼 또 얘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압력은 뭐지? 이게 압력은 뭐야? 그러니까 정의 말고 그냥 느낌. 누르는 힘이잖아. 압력은 누르는 힘인 거고 부피는 어떤 건지 알 거야. 그치? 그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누를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압력을 세게 줬어. 그럼 부피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압력이 누르는 힘이라면. 그러면은 얘 부피가 더 작아질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근데 얘보다 압력을 더 약하게 줬어. 덜 줬어 얘보다. 그럼 얘 부피가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얘보다는 덜 줄어들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면은 압력을 세게 줄수록 압력이 커질수록 압력이 커질수록 누르는 힘이 세질수록 부피는 오히려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커지는데 하나는 작아지는 걸 우리 반비례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압력 같은 경우는 영어로 프레셔라고 해서 영어로 P라고 쓰고 대문자 P라고 쓰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벨로시티라고 해서 벨로시티는 아니지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쓰는데 반비례한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압력이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이거 썼었나? 이거 쓴 적 있나? 쓴 적 있죠? 그 설명했었지? 이거 자체는 비례인 건데 역수로 쓰게 되면 그 반비례한다는 얘기인 거니까 이해지? 이거 자체는 비례한다는 얘기인 거 얘는 비례한다는 기호인 거고 역수로 써주면 반비례하는 거니까 봐봐 그러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얘가 커져 얘가 커지면은 이거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얘는 오히려 분모는 작아져야지 이게 전체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지? 그거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보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우리 아까 어떻게 했냐면 들숨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흉곽의 부피가 커지는 거라고 했어. 흉곽의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럼 부피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지. 왜냐면 반비례하는 거니까. 다시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지는 거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부피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는 거니까. 반비례인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니까. 보일 법칙 때문에 괜찮을까? 부피는 커져요. 흉곽의 부피는 커졌으면 압력은 작아지는 거지. 이것 때문에 흉곽의 압력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보일 법칙을 얘기한 거고 그거 하나 정도 알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폐의 부피가 커져서 폐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있고 이게 흉곽의 압력이 왜 낮아지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잘은 몰라도 되지만은 압력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큰 쪽에서 더 작은 쪽으로 움직이거든. 이것도 중3 때 그 지구과학 할 때 나왔는데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여. 그럼 기본적으로 흉곽의 부피가 커진 다음에 압력이 작아졌잖아. 그러면 우리 폐라고 하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공기랑 맞닿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바깥쪽에 상대적으로 더 크겠지.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올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숨이라는 거야. 안쪽에 압력이 낮아졌으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 얘가 줄어들 때보다는. 근데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들숨인 거잖아. 들숨. 바깥에서 안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공기가. 산소가. 될까?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폐의 부피가 커지겠지?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들숨인 거니까. 그럼 똑같이 폐의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은 반대로 낮아지겠지. 보일 법칙 때문에. 압력이 커지면은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 밖에서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왜 들어온다고? 여기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았어. 예를 들어서 압력이 원래 똑같았어. 100, 100이었어. 100, 100이었는데 얘 흉곽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가 50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100에서 50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큰 데서 작은 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압력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100에서 50이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 산소가 들어온다는 거지. 들숨. 그래서 공기 이해될까? 소리가 이해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한 번만 더 해보면 돼. 반대로 똑같은 건데 그냥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돼. 그럼 날숨 같은 경우는 숨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해봤을 때 흉곽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지. 왜냐면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면 안쪽에 공간이 줄어들 거잖아.
그럼 다시 부피는 줄어들었어. 그 압력은 커져 작아져? 그치? 부피가 줄어들었으면 압력은 반대로 커지는 거잖아. 반비례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흉곽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은 압력은 반대로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100이었는데 이번에는 50이 아니고 100이 아니라 150으로 늘었어. 압력이. 왜냐면 여기 압력이 높아졌다며.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그치? 근데 압력은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밖에는 100이고 안쪽은 150이야. 그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 압력이 큰 곳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겠지. 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얘를 날숨이라고 한다는 거지. 얘가 날숨.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 폐의 부피는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거고, 부피가 작아졌으면 고열 법칙 때문에 압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폐 안에서 문 밖으로 공기가 나간다. 날숨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대기압이라고 불러요. 대기압. 공기 중의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공기의 이동 원리 봤을 때 대기압이랑 항상 폐 내부의 압력이랑 비교하게 되거든. 근데 공기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들숨에는 잘 생각해봐봐. 들숨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기압이랑 폐 내부의 압력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다시. 들숨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대기압이랑 폐 내부 압력이랑 비교해서 다시 들숨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대기압이랑 폐 내부 압력 중에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소리가 누가 더 커야 되지? 대기압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대기압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거잖아. 그럼 날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바깥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반대가 되겠지. 날숨 같은 경우는. 요거를 되게 잘 물어보니까는 특히나 요 들숨이나 날숨 시에 압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잘 물어보니까는 잘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결론은 밑에 거거든. 결론은 밑에 건데 얘를 어떻게 다 외워?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들숨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은 숨을 내뱉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뭐를 외울 거냐면 들숨이면은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거만 외울 거야. 우리는 요거만 외울 거야. 우리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고 반대로 날숨이면은 반대가 되겠지?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지. 나머지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들숨은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 잠깐 우리 머릿속으로 해보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책 보지 말고. 들숨이면은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 이거만 다 외워준 거야. 그럼 흉곽을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럼 흉곽은 커져 작아져? 부피가? 흉곽의 부피 커져 작아져? 커지는 거지. 그럼 흉곽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냐? 흉곽 부피는 커졌어. 그 압력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볼법칙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폐 부피는 뭐? 폐 부피. 다시 흉곽 부피 커진 다음에 흉곽의 압력은 낮아졌어. 그럼 흉곽의 압력은 낮아졌으니까 대기압이랑 흉곽의 압력이랑 비교했을 때 바깥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맞을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폐 부피가 당연히 커지겠지? 공기가 들어오면 커질 거잖아. 폐 부피가 안쪽으로 공기가 가득 차는 거니까. 그럼 부피 커졌으니까 압력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고열 법칙 때문에 반비례의 관계인 거니까 하나 커지면 하나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럼 공기 이동은 밖에서 폐로 가는 거는 들숨인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요것만 외우면 된다고. 뒤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앞에 거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뒤에 거까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외우는 걸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앞에 것만 외워주고서 뒤에 거는 우리 원리에 따라서 쭉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외울 거 하도 많은데.
굳이 외국으로 늘릴 필요 없잖아.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앞에 갈비뼈랑 가로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잘 기억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뒤쪽에 그 37쪽에 그 6번 말이야. 37쪽에 6번 방법도 이용해서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갈비뼈랑 가로만 외우는 거야. 나머지 뭐 절대 외우면 안 돼. 외우면 까먹으면 안 되니까. 까먹어도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봐보고 여기까지 보자. 들숨, 날숨 하나만 외우면 되고, 선생님 편해가지고 그냥 들숨으로 외우거든. 날숨은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들숨에서 갈비뼈는 올라가면 가로막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갔으면 흉곽 부피는 커지겠네. 그 흉곽 부피는 커지는 거니까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는 거고, 그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니까는 부피 증가하는 거고 압력이 낮아진다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 하나 외우면 된다는 거죠. 하나 외우면 그냥 반대로 다 해주면 됩니다. 맞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냥 안푼 문제들은 숙제로 풀어주면 되고, 지금 잠깐 쉬었다가 아까 하자. 좀만 쉬었다가 기체 배워볼까? 잠시 갔다. 지금 쉬었다 가자.